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 팬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남자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골레트를 가르는 환희의 순간이 아닌 한 국가의 축구가 겪고 있는 깊고도 어두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실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제 손에 들린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축구협회 직원의 수는 30명에서 150명으로 무려 5배가 늘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등록 선수는 어떻습니까? 20만 명에서 자그마치 200만 명으로 10배입니다. 10배. 그야말로 경이로운 폭발적인 양적 팽창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눈부신 성장 뒤편에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언론인 마더싱 기자가 스스로 잃어버린 30년, 가슴이 아프다 라고 절규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위대한 축구 제국을 건설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덩치만 키운 속빈 강정은 아니었을까요? 뼈대도 두뇌도 없이 그 거대한 몸집으로 스스로를 안에서부터 처참히 갉아먹고 있는 공허한 거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 비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의 도화선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 내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마더싱 기자, 그는 단순히 축구계의 부패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근본적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감탄했던 그 엄청난 양적 성장,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의미 없는 숫자의 향연에 불과했다는 처절한 자기 비판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그 공허한 축제의 민낯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국 축구의 몸속에 자라난 두 개의 치명적인 암세포를 도려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의미 없는 팽창입니다. 먼저 그 거대한 축구 공장을 들여다보시죠. 150명으로 불어난 축구협회 직원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합니까? 기사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단 한 건의 프로리그 기술 보고서조차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데려온 세계적인 외국인 감독들의 경험과 노하우는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전문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관료주의이며 비효율의 극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으로 늘어난 등록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선수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받고 있습니까?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1군과 유소년 팀의 연계는 끊겨 있고 교육과 스포츠의 통합은 실종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선수 생산 공장을 지었지만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부서를 만드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불량품만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명백한 퇴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시스템을 공격하는 끔찍한 내전 상태와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야심차게 출범했던 U 시리즈 리그는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됩니다. 전국체전 연령별 리그는 다른 주요 대회와 일정이 겹쳐 충돌합니다. 각 시스템은 서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제 갈 길만 가는 각자 도생의 현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도 없이 수많은 뱃사공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다가 결국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꼴입니다.
이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써 만들어 놓은 길마저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자멸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관성이라는 철학의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더싱 기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침, 바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의 실패나 잠시 길을 잃은 정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식적인 자해 행위이며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배신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미래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의 한 어린 축구 천재가 이 시스템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면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일관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뒤죽박죽 축구 교육,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커리어 경로, 그리고 혼돈과 비전문성으로 가득 찬 절망적인 환경. 결국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나라의 가장 희망찬 씨앗들을, 가장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쳐왔던 축구 굴기라는 거창한 구호, 언젠가는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되겠다는 그 장밋빛 청사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공허하고 또 얼마나 처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마더싱 기자는 이 모든 허상을 단 하나의 완벽한 비유로 남김없이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탄탄한 기반이 없다면 모든 장황한 수사는 허공에 떠있는 성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공에 떠있는 성. 상상 속에서는 그 누구의 성보다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성을 지탱할 단 한 줌의 흙, 단 한 장의 벽돌조차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바람 한 번 세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위태롭기 짝이 없는 모래성. 그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현주소라고 그는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숫자 30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한탄이나 아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준엄한 고발장입니다. 무슨 고발장이냐고요? 바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인적, 물적 자원의 대대적인 낭비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3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있었습니다. 축구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제국 대신 속이 텅 비어버린 거인 하나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지난 30년간의 그 엄청난 투자와 그 눈부신 숫자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위치는 출발선에서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선보다도 한참이나 더 뒤로 물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적인 퇴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의 지난 30년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 하나를 남겼습니다. 뿌리 없이 발전하고 영혼 없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몸집은 숫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챔피언은 오직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탄생하는 법입니다. 오늘 저의 뜨거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국 축구의 이 30년 비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봅니다. 오늘 분석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의 전문적인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